네, 13-2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3-2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설명드리는 포인터 연산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죄송합니다. 자, 13-1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꼭 13-2로 넘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13-1의 내용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13-2로 들어와 버리면 정말 그 내용들이 완전히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뭐 뒤에 가면 앞에 게 좀 더 잘 이해가 되겠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를 갖다가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오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걸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활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갈수록 언급이 됩니다. 이제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를 잘 해야 활용적 측면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터에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일단 공부합니다. 그럼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특성이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돼요. 따라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문법적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이해를 다 다져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조금 뒤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포인터 연산에 대한 것을 좀 먼저 이 화면상에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은 포인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산입니다. 포인터를 대상으로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포인터라 하면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죠. 예, 배열의 이름, 름을 썼네요. 제가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도 포인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연산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크리터 연산이죠. 메모리 공간에 접근할 때 쓰는 연산.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의 경우, 물론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도 쓸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접근할 때 쓰는 이러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인터를 대상으로요, 덧셈과 뺄셈 연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보통 덧셈 뺄셈 얘기하면은 곱셈과 나눗셈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포인터를 대상으로는 곱셈이나 나눗셈 연산은 허용이 안 되고요. 포인터 하면은 대표적인 연산이 이 에스크리터 연산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연산이 덧셈과 뺄셈 혹은 증가 및 감소 연산입니다. 그래서 증가와 관련된 연산, 이것도 증가 연산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감소 연산이죠. 이러한 증가와 또는 감소와 관련된 연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포인터를 제가 하나 선언을 합니다. 자, 뭐 적당한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p의 값을 갖다가 증가를 시킵니다. 플러스는 1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p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1만큼 증가시키라라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p라는 포인터 변수가 지금 현재 뭐 0x01이라는 값으로, 즉 그러니까 1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드리면 주소값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0x를 붙인 것뿐이에요. 16진수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0x0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1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얼마가 결과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0x02가 되어야 되는데 포인터 연산은 증가 및 감소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0x01에서 1을 증가시키면 0x01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x05가 돼요. 즉 4라는 값만큼 증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증가의 원인이 뭐냐? 어떤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거냐? 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더블형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더블형 포인터 Q라고 제가 선언을 하죠. 자, Q의 값을 갖다가 플러스는 1이라고 해서 1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Q라는 포인터 변수의 값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저장된 값이 0x01이었다라면
자, 증가 이후 Q에 저장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0x01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뭔가 좀 감이 오세요? 자, 그러면 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뭐 이거는 제가 쓰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자, 0x10입니다. 뭐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이 얘가 인트형 포인터 변수였는데 여기에 저장된 값을 1만큼 감소시켰다. 요렇게 해서 뭐 마이너스는 1이다라고 해서 1만큼 감소시키잖아요. 인트형 포인터인 경우에는 0x06이 됩니다. 즉 4가 감소해요. 근데 더블형이었다. 그러면 얼마가 감소가 되냐면 8이 감소가 되어서 0x0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규칙이 일단은 들어오시죠. 즉, 자, 제가 타입이라고 써볼게요. 타입형 포인터 PTR을 가지고 값을 1 증가시키거나 1 감소시킬 때 실제 증가되는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size of 타입의 크기만큼 증가 및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 P의 경우 P의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할 때 실제로 증가 및 감소되는 값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size of int의 크기만큼 값이 증가 및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엔 어떨까요? 이 경우엔 왜 8이 증가 및 감소가 되었을까요? size of 더블의 값이 8이기 때문에 8만큼 증가 및 감소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접근 방식을 달리 합시다. 왜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라고 해서 활용적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증가, 감소시킨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이렇게 증가 및 감소가 되니까 이러한 형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네. 라고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겠지만은, 뭐, 책에서는 충분히 이제 또 뭐, 배열 접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양한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 교재에서 얘기하는 배열 접근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는 예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거를 차후에 어떻게 쓸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포인터 연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특성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목적을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화면을 지울게요. 매우 간단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결국은 어떻습니까? 뭐 느낌이 드셨을 테지만 결국은 외워야 돼요. 뭐 이해하고 나서 뭐 외워서 내가 필요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를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고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 int arr 자, 3 길이가 3인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int 포인터 ptr을 선언을 한 다음에요. r을 선언을 한 다음에 ar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대입이 실제로 가능하죠. 왜? 얘도 int형 포인터이고 얘도 int형 포인터입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타입이 일치하니까 당연히 대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상수이고 얘는 변수니까 당연히 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arr 얘가 제로고요. 제가 좀 길게 써볼게요. 이렇게 세로로 써볼게요. 가로가 아니라 얘가 arr 1, 그 다음에 얘가 arr 2입니다. 근데 이 연산을 거치고 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ptr이 누구를 가리키게 되냐면은 첫 번째 요소의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되죠. 이건 뭐 arr도 마찬가지니까요. arr도 첫 번째 요소의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줄에 에스크리터 ptr은 10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10이 저장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는요, 제가 증가 현산이다 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는 또는 뭐 플러스 아니면 플러스 증가와 관련된 연산은 다 쓸 수가 있어요. ptr의 값을 갖다가 증가 값을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가가 된다고요? ptr이 int형 포인터이니까 얘는 size of int의 크기만큼, 즉 4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ptr의 값을 1 증가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리키게 될까요? ptr이 바로 4바이트를 이동을 해가지고 두 번째 요소의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어서
증가시킨 다음에 에스크리터 PTR은 20이다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PTR의 값을 갖다가 또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두 번째 요소의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값이 또다시 4만큼 증가하니까 세 번째 요소의 첫 번째 바이트를 가리키게 되겠죠. 따라서 그 다음에 또다시 에스크리터 PTR은 30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실제로 30이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활용을 좀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현재 PTR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에서 PTR이 가지고 있는 값을 제가 2만큼 뺍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연산 두 번 했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이즈 오브 2만큼 1 증가할 때마다 1 증감이 감소할 때마다 사이즈 오브 인트만큼 증가 감소하니까 2를 증가를 시키면은 2를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이즈 오브 인트의 크기 곱하기 2만큼 값이 감소가 되겠죠. 즉 얼마가 감소가 되냐면 8이 감소가 됩니다. 8이 감소가 된다는 건 8바이트를 갖다가 뒤로 거꾸로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PTR이 어디를 가리키게 됩니까? 다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상황에서 PTR 에스크레이터 플러스는 30이다 라고 하면은 10이 저장되었던 이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4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도 배열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게 사실도 그냥 우리가 그 자체로서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2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지금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포인터 연산,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을 증가 및 감소시킬 때 실제로 증가되는 값의 크기는 사이즈 오브 타입의 크기만큼 증가 및 감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13-2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제가 지금 설명 아직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좀 다릅니다. PTR의 값을 갖다가 증가를 시켜요. 그 다음 줄에서 PTR의 메모리 공간에 참조를 합니다. 그러면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일단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PTR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PTR이 저장된 값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값과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더해서 어떠한 결과를 갖다가 달리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땐 과연 어떠한 그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은 궁금해 하시면서 예측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